안녕하세요, 만능쌤입니다. 오늘은 13강 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시제 기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제 기준점이 없다면 어떤 시제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시제가 있고 그 시제에 맞춘 기준점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일반적인 사실, 진리, 습관이나 반복되는 동작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쓰고요. 시간적인 부사들이 있는데 today나 today's, 그 다음에 these days 이런 식으로 시간 부사가 나와서 현재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제의 기준점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시간 부사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 현재를 무조건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떤 시제가 와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예문을 잠깐 보면 rise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명구고요.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네, 이 말은 진리죠. 일반적인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이걸 과거로 해서 태양은 동쪽에서 떴었다 라고 말해도 말은 되지만 동쪽에서 뜬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옆에 문장도 Today is Monday. 오늘은 월요일이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오늘이라는 것은 당연히 월요일, 내일은 화요일이다. 내일이 화요일이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내일은 화요일이야 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것도 일반적인 사실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로만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제는 특별히 문제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둘 건 없습니다. 다음 미래 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미래 시제. 당연히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미래 시제를 써야 합니다. 그럼 일단은 시제 기준점들은 tomorrow나 in the future, 그 다음에 next year, 내년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year 말고도 week라든지 mont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면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in 2030년 이런 식으로 in을 쓰고 나서 어떠한 연도를 쓰는 건데요. 지금보다, 지금이 2019년이니까 지금보다 미래 얘기면 무조건 2020년만 돼도 이거는 미래 기준점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나와 있으면 얘도 무조건 미래를 써야 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쓸 때 어떠한 단어를 추가해야 하냐면 바로 조동사 will입니다. 하지만 will만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can, may, will, shall, must는 전부 다 미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가능이면 can을 쓰는 거고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니까요. 모든 조동사가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에서는 tomorrow라는 미래 기준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will을 쓰고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차를 닦을 거야 내일. 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맞춰서 동사의 시제를 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3번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미래 시제의 반대말이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tomorrow, 내일이 있었으면 어제가 있어서 yesterday. 그 다음에 미래가 있었으니까 in the future, 미래니까 여기는 과거에라고 in the past. 그 다음에 내년이 있었으니까 작년, last year 또는 last week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떠한 연도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좀 많이 나오는 단어인 ago가 있습니다. 뭐뭐 전에라는 뜻으로 좀 많이 쓰이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은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릴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저는 헷갈리지 않고 이거는 무조건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써놨기 때문에 독해를 하면서 어떠한 기준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에도 동사는 graduate라는 ed를 붙여서 과거에 썼는데 그 이유가 뭐다? 네, 맨 뒤를 보니까 last year라는 과거 기준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거 시제로 써야 합니다. 해석을 하면 나는 졸업했다 고등학교로부터 작년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은 4번 완료 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에 대한 기준점은 for랑 since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for의 뜻이 꽤 많습니다. 위에, 대해, 동안, 때문에에게. 저는 대부분 애들에게 이 5가지 뜻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위에, 대해, 동안, 때문에에게. 입에 익어 놓으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요. 네, 그 중에 이 for의 뜻이 동안이라는 말로 쓰일 때만 이 완료 시제가 되는데요. 이 동안 뒤에는 숫자라는 게 나와서 동안으로 쓰일 때 아하, 얘는 완료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쓸 수 있고요. since도 마찬가지입니다. since도 2가지 뜻이 있죠. 때문에랑 이후로가 있습니다. 시제를 나타낼 때는 이후로 라는 단어로만 쓰일 때 얘는 완료 시제를 써야 합니다. 때문에일 때는 완료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네, 밑에 문장을 보면 동사는 has studied가 나와 있고요. 뒤에 보니까 for 3 years라고 3년이라는 for 뒤에 숫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3년 동안이라는 해석이 되었고 여기는 완료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그는 영어를 공부해 왔다 3년 동안 이렇게 완료 지금까지 해왔어 라는 느낌을 주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장도 보면 여기도 hasn't eaten이라고 동사가 되어 있고요. 뒤에 보니까 since의 뜻이 나왔는데 얘가 때문인지 이유론지는 약간 해석을 해봐야 알 수는 있습니다. 네, since 뒤에도 동사는 있고요. 해석을 하면 그녀는 어떤 것도 먹지 않았다. 내가 떠난
이후에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완료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since가 때문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내가 떠났기 때문에. 네, 이래도 해석이 되죠. 하지만 어떻게 since가 이후로인지 알 수 있다? 네, 바로 완료를 썼기 때문에 since가 때문에가 아니라 이후로라는 뜻으로 썼을 거라는 걸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주절의 완료가 있는 상태에서 since가 나왔으면 아하, 기본적으로는 이후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바로 들어가면 해석이 틀리거나 헷갈릴 이유는 없습니다. 네, 지금 봤던 것처럼 모든 시제에는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에 따라서 동사의 시제를 맞춰서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기준점이 없을 때는 어떤 것을 쓰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완료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have pp라는 완료를 썼을 때 네 가지 용법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네 가지로 쓰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들에 따라서 완료를 쓸 건지, 경험을 쓸 건지, 계속을 쓸 건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를 쓸 때의 기준점은 already나 just, yet, 그 다음에 now 같은 단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already랑 just는 동사와 동사 사이에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yet이랑 now는 문장 끝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뭐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문을 보면 동사는 have pp로 여기까지가 동사죠. 그녀는 이미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가버렸어. 이미 뭐뭐 해버렸다. 끝났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완료의 느낌이다 라고 해서 already가 그 느낌을 많이 주는 거고, 그래서 해석을 뭔가 끝냈다는 느낌을 주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사를 이미 갔다. 옆에 문장도 보면 똑같이 have pp가 동사고요. yet이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럼 이 해석도 그녀는 이사를 가지 않았다. 아직 뭔가 끝내지 못한 거죠, 이번엔. 그래서 끝냈다라는 느낌, 완료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느낌을 준다라는 게 뭐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초보자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가 어떤 거고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만 기억하면 되지만, 문장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질수록 이 느낌이 있을 때 뒤에 말들을 점점 예측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자로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려지니까 처음부터 기초를 세울 때 확실하게 알고 독해를 할 때 자꾸 적용시키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경험을 보겠습니다. 경험은 ever, never, before, once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ever랑 never는 동사 사이에 오고요. 위에 already나 just처럼. 그 다음에 before라는 단어는 문장 끄트머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여기에서 once는 쓸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once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경험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once는 품사가 나눠집니다. 품사는 하나는 접속사고 하나는 부사입니다. 접속사로 쓸 때는 조건절, 그래서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부사일 때는 한때 한번 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네, 그래서 이 once가 경험을 나타낼 때는 네, 바로 한번 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때라는 뜻은 한때 뭐뭐 했었다, 이렇게 과거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일단 뭐뭐 하면은 접속사로서 뭐 어떤 기준점을 나타낸다기보다 그냥 조건절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헷갈릴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써놨습니다. 말대로 경험이라는 건 해봤냐 안 해봤냐, 나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나는 어디를 가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자주 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예문을 보면 have에서 been까지가 have pp로 동사고요. 뒤에 to 전면구. 그럼 해석은 나는 가본 적이 없다 영국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never를 보고 아하, have pp 사이에 never가 있으니까 경험이구나, 부정어니까 뭐 해본 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장, 여기서 동사는 have been 가지고 전면구. 그 다음에 before라는 건 시간 부사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그냥 꾸며주듯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는 영국에 갔었다 전에,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before라는 느낌을 좀 더 주면 나는 영국에 간 적이 있다, 마치 ever가 들어간 것처럼 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결과입니다. 결과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눈에 보이던 게 사라질 때 쓰인다 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 쓰는 말이고요. 네, 기본적인 문법에서의 나타내는 말은 과거의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줄 때. 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has gone 이라고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to 전면구. 그는 영국에 갔다라는 뜻인데 결과적인 느낌을 주면 그는 영국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눈에 보이던 게 사라졌다, 그가 여기에 있었는데 영국으로 갔으니까 이제 내 눈앞에 없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 앞에 없어 라는 느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에 영향을 줄 때라는 건 어떠한 느낌이냐면 밑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went로 과거형이고요. and 뒤에는 현재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now가 있죠. 그래서 현재라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is라는 현재 시제를 쓰게 됩니다. 해석을 하면 그는 영국에 갔다, 과거에 갔다. 그리고 또는 그래서를 쓰고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 없다. 과거의 행동, 즉 과거에 그는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과거의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버려서 지금 없는 상태. 그래서 과거의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 때도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던 게 사라질 때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계속입니다. 계속은 앞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문은 쓰지 않고요. for랑 since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기준점이 없다면 얘가 완료인지 경험인지 결과인지 계속인지는 상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하지만 기준점이 있을 때는 이 느낌을 가지면서 해석하라 라고 필자가 의도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점들을 잘 외워놓고 독해에서 적용시키고 또는 문법 문제에서도 적용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넘어와서 이제 완료라는 게 있는데 완료에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고요. 과거 완료는 당연히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과거 이전을 대과거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미래 완료는 현재나 과거부터 미래까지 영향을 끼치는 걸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제를 얘기할 땐 이러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러한 그림에서 기준은 현재입니다. 여기를 현재라고 합니다. 현재의 어떤 기준점이고 현재 이후를 미래라고 하죠. 그리고 현재보다 더 전을 그냥 과거라고 하고 과거 이전을 대과거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미래는 미래 기준점이 있고 현재는 현재 기준점, 과거는 과거 기준점. 그 다음에 대과거 기준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대과거도 과거에 속한 건데 과거보다 어떠한 시제가 더 전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과거라고 표현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를 have pp를 써서 현재 완료라고 하고요. 과거 이전, 즉 대과거에 시작돼서 과거까지만 영향을 끼치는 걸 had pp를 써서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럼 이 had pp, 과거 완료는 현재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미래 완료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 때는 미래가 들어갔기 때문에 뭘 쓴다? 조동사인 will을 써야 합니다. have pp를 쓰겠죠. 근데 시제라는 것은 이러한 기준점을 통해서 어떠한 느낌을 주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I have studied English. 여기는 have pp에서 무슨 용법일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왜 알 수 없다?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already가 들어갔으면 나는 영어를 이미 공부했다. 숙제를 끝냈다는 거나 이미 영어라는 공부 자체를 다 끝내버렸다라는 느낌으로 완료를 쓰게 되는 거고요. 여기 ever가 들어가 버리면 나는 영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 이렇게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for 같은 게 들어가서 3 years라고 쓰면 여기는 뭐가 된다? 나는 3년 동안 공부를 해 왔다라는 계속적용법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기준점이 없을 때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나는 그냥 영어로 공부했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요. 기준점이 있을 때는 그 느낌을 갖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게 시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제를 너무 간과하면서 해석하는 것보다 시제를 더 느끼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독해 실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